보고서를 쓰느라 주말에도 일하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부장님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장님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리포트가 총 10장이네. 내가 사장님께 이걸 다 보고 드려야 하나? 이 내용은 두서가 없어. 배경도 없이 어떤 스토리로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가? 섬세한 기초 데이터도 없이 무슨 근거로 당신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가? 기획을 해서 최저간 A, B를 도출하고 그중 내가 결정할 것을 주어야 하잖아. 직원은 열중시어 자세로 마음속에 참을 인자를 하나씩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직장이 지나면 누구나 상사 또는 결제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에 몇 번이나 보고를 할까요?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는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뿐인가요? 카톡, 텔레그램, 잔디 등 SNS를 합치면 업무와 동시에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까지 보고로 친다면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기획서, 제안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영업동향보고서, 리포트, VIP 오더 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 등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를 할 때 상사나 결제자에게 두서가 없다, 요약이 없다, 방향성이 부재하다, 스토리가 없다, 스탠스가 없다, 결론이 미흡하다 등의 지적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껏 보고서 한 장 쓰면서도 공포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직장인에게 보고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직장인의 80%는 보고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보고를 준비하는 긴장과 함께 추가적인 업무가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흔히 대면 보고를 할 때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문서와 함께 설명하면 일목요연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디어의 수정이나 첨삭이 용이합니다. 비대면 보고에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것이 언문입니다. 특히 지식 노동자의 직장인은 행동으로 정리된 일들이 말보다는 문서로서 전결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고가 의무적이라는 의식은 구시대적입니다. 이제는 상사가 원하는 정보를 요약하여 보고하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현황 파악 및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수준은 수동적인 보고이며 문제, 원인, 대안,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정리하는 것이 능동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상사라면 당연히 능동적인 보고자를 신임하겠지요. 능동보고가 일상화되면 업무의 질도 향상됩니다. 비즈니스를 보는 시각이 점점 다차원, 다방면, 심층적으로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보고를 통해 무장하게 됩니다. 그 업무가 내 관할이면서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반드시 넘어야 할 허들에 대한 전략도 사전에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사의 원추를 꿰뚫는 보고서 한 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참조할 책이 있습니다. 한 장 보고서 끝장 내기가 바로 그 책입니다.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언제나 원추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사의 원추는 곧 왜, why를 의미합니다. 즉, 상사에게 중요한 왜, why에 대한 답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고서 패착의 1순위는 my way를 충족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자료 증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포토그래피 수준으로 예쁘게 디자인했으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100장의 보고서는 상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상사가 원하는 리포트를 꿰뚫는 보고서 한 장이 필요합니다. 핵심을 꿰뚫는 요약 보고서는 상사의 부족한 시간을 절감해 줍니다. 고객의 원추가 방향성이라면 시간은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특히 직장생활에서 모든 상사는 항상 시간의 압박을 받습니다. 보고가 늦다고 갑자기 화내는 상사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만큼 상사는 시간에 대한 압박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 보고할 때는 상사의 시간을 줄이도록 임팩트 있게 해야 합니다. 구두 혹은 메시지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배경과 핵심 내용, 문제점과 해결점을 동시에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면 상사는 그만큼 의사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내 스탠스 없이 상사에게 의사결정을 바라는 것은 낭떠러지에서 상사의 눈을 가리고 외주를 타려고 재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상 모든 문제는 담당자가 현장의 사정과 함께 최적에 근접한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별 기승전으로 한눈에 요약해 주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요약 능력이 뛰어납니다. 적시적소의 단어를 사용하고 압축 정제된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특히 직장에서 보고를 잘하는 사람은 결과를 먼저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보고하려면 내가 그 결과를 알아야 하고 기승전을 꿰차야 합니다. 모든 보고서의 핵심은 결론이 우선해야 합니다. 결과를 미리 얘기하여 꾸지람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론을 맨 앞장, 맨 위에
키워드로 작성하여 상사의 눈에 꽂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보고서를 쓸 때는 업무 전개를 숲에서 나무로 전개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타인보다 독특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는 업무 전개를 조망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사는 항상 멀티플한 업무로 인해 뇌의 70%는 혼란 속에 삽니다. 그렇다면 상사의 머리에 어떻게 핵심을 넣어줘야 할까요? 전체를 조망하는 스케줄 보드가 필요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지시를 했었지? 라며 상사가 지시했던 과거를 끄집어내는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정리 방향과 결론을 보여주면 됩니다. 스케줄 전개를 도식화하면 상사는 신속히 이해합니다. 셋째, 스토리를 간직한 보고서는 못해도 중간은 갑니다. 어떻게 보고의 구조를 갖춰야 할까요? 물이 흐르듯이 유연하게 스토리가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관객이자 독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듯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문제점, 원인 또는 해결, 계획 수립, 의사결정의 순으로 정리하면 좋습니다. 현황 파악 및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수준은 수동적인 보고입니다. 반면에 문제, 원인, 대안,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정리하는 것이 능동적인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상사라면 어떤 사람의 보고와 보고서에 좋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 책 한 장 보고서 끝장내기는 보고를 잘하고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한 실용서입니다. 핵심을 꿰뚫는 일잘러의 보고 사례와 완성된 좋은 보고서 샘플이 가득합니다. 실무에 능통한 임원이 바로 써먹는 보고서 작성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부실한 보고서와 좋은 보고서를 비교 분석해줍니다. 게다가 부록으로 기업의 난제풀이 보고서 예제들을 많이 수록했습니다. 이 책을 술술 읽다 보면 머릿속에 저절로 한 장 보고서가 그려집니다. 완성된 좋은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정리가 잘 된 보고서입니다. 한눈에 식별이 용이하고 지시자의 의도가 간파된 심플한 보고서가 좋은 보고서입니다. 숫자나 그래프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만족스럽고 간소함에 중점을 두어 핵심에 집중하게 만드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보고서는 지시자가 보는 순간 미소를 짓고 1, 2분 정도 정독하도록 유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책 한 장 보고서 끝장내기를 읽으면서 한눈에 엄지척, 핵심을 꿰뚫는 일잘러의 보고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